물가 안정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 개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주관을 해주시겠습니다. 의원들로 말씀 좀 나누시죠. 물가를 잡는다. 참, 안 먹어야 물가 잡는 거 아니야? 참. 개인 서비스 요금 쪽은 좀 동향이 어때요? 공급자 입장하고 수요자 입장이 틀릴 것인데요. 저희 십몇 년 동안 우리는 꽉 쥐어갖고 우리는 뭐 잘 데가 잘 나올 것도 없지만은 난 우리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뭐 십몇 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3월 줘도 우리 이용객행위는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씩 가져야 돼. 이렇게 물가 안정하는 데가 어디 있어? 10몇 년 동안. 계속 10,000원인가요? 10,000원, 그 10,000원짜리 있어도 괜찮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 5,000원짜리, 6,000원짜리 비싸. 그래갖고 지금 여기에 전부 그분들 위해서 여기 각 나와 있지만서도 이것도 좀 어느 정도로 해갖고 좀 지금 이미용 타용 모기업이고 뭐 그렇지만은 제일 싸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뭘 이래 참 해주거나 이러면은 이걸 갖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물가라는 거는 여기 맞추고 위에 맞춰갖고 중간에 맞춰갖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보면은 제일 싸게 받는 데를 해갖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봉투를 준다 뭐 한다. 그러고 나 욕 많이 먹었어. 지금 우리한테는 우리 직업으로서는 이제 그런 분들 진짜 그 사람들도 해봐야 앞으로 한 2, 3년 내다보고 내가 하는 건데 저는 우리 저기들도 하고 싶지. 지금 제천에 여자들은 모르지만은 남자의 경우에 보통 한 10,000원 정도 가죠? 12,000원. 네? 12,000원도 있어요? 원래 12,000원이 원래가 10몇 년에 12,000원 올려놨는데 게다가 내려갔잖아요 다시. 내려간 게 아니라 가더라도 못 받겠지 바보들처럼. 내려갔어요. 그 전에 한 10년 전에 11,000원 뭐 12,000원까지도 올라갔다가 IMF 오면서 IMF 같은 그때 좀 해가지고 다시 10,000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냥 단체로 내린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이 정도. 이제 보편적으로 나 다니면서 보면은 그저 보편적 10,000원이더라고. 그렇다고 자기네들 뭐라 그래 그걸. 하긴 지금 제가 봐도 한 10년 이상 지금 동결 이하로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였으니까 사실 우리 시에서 봐도 그 개인 서비스 요금은 말씀드릴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 미용료는 어때요? 미용료는 마찬가지인가요? 네, 단합을 해서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러는 건 없지만요. 이게 물가라는 건 항상 최종 수요자를 중심으로 해서 조절해 달라 그러고 올리지 말라 그러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전기료나 임대료나 인건비 상승률로 인해서 사실은 올려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올리지 못하는 부분으로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 이제 추석이나 설 때 항상 이 최종 개인 서비스 요금을 할 때 임의용 목욕료를 제일로 문제로 삼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이나 전기료 이런 부분에서도 인상이 없어야지만 이런 요금도 인상이 당연히 없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한테 올리지 마라 소리는 하실 수가 없는 건데 항상 이제 같이 살아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금을 올리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지금 현재. 아니 우리나라 전국 방송하면은 서비스 하면은 임의용 목욕이 무조건. 네. 항상 그거 올리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항상. 예. 근데도 어떻게 하면 그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물가라는 건 뭐예요? 우선 먹는 거예요. 먹는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그 물가는 사실 못 잡고 부르는 게 그거를 사러 가봐요. 계시지만 물가 사러 가면 부르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지금 잡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비싸니까 빈손을 갖다가 올 수는 없고 조금만 사갖고 오는데 그럼 8월 명절 때도 이번에 이제 명절이 다가오지면서도 그래 각 개인적으로 제사성에 꼭 3개, 5개 올라가야 꼭 잘 되는 건 아니거든.
하나를 얹어놓더라도 이런 애들이 뭔가를 생각해갖고 전략을 해갖고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 시장도 나가시고 니 아까 끌고 가봐요. 뭐 사장은 다 그냥 불러낸 게 금이지. 외람된 말씀을 좀 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객을 유치하는 그런 업종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우리 농민단체 회장님한테 큰 대놓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소장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저희 제천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소비도시로 판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소비도시인데 그 소비를 지역 경제를 이끌 수 있는 게 곧 시멘트 공장으로다가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시멘트 공장인데 시멘트 공장이 최소한 200% 이상 성과급은 뭐 못 받은 지 오래됐고요. 200% 이상 다 못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돈이 지역 경제에 풀 수 있는 데가 허리띠를 한 칸이 아니라 두 칸 이상 다 조여매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상업을 해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수입으로 창출되던 그 가격에서 마지노선에서 내려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고객과 소비자와 관계를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이 매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입이 벌던 분들이 안 들어오니까 솔직히 뭐 미용실을 가든지 이용실을 가든지 외식을 하더라도 이래 보면은 한 달에 2번 할까 한 번밖에 못 하고 그런 부분인데 죽겠다라는 그런 거. 이제 그런 데는 저도 뭐 직장에서 협상을 이제 사용자들과 협상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상가집이 터져서 상가집을 갈 텐데 주머니에 10만 원을 가서 밤새기를 하는데 밤 1시 새벽쯤 내가면 한 50만 원을 땄었는데 제가 일어날 때 30만 원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20만 원을 딴 겁니까? 20만 원을 잃은 겁니까? 묻거든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20만 원을 땄다르거든요. 근데 본인이 욕심으로 봤을 때는 20만 원을 잃었어요. 왜? 50만 원을 벌었을 때 인났으면은 30만 원 안 가지고 50만 원을 가지고 쓰면 되는데 꼭대기 정점만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서로 같이 허리띠를 조여매줘야 되는데 그게 그렇고 아까도 뭐 회의하기 전에도 이제 이 중간 이 마진을 먹는 분들이 이제 가장 없는 축협 조합장님한테 이제 우리 분회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한테 야 기왕에 소고기 하는 거 금요일날 가면 소비 촉진도 하면서 할인 행사를 한다는데 같이 가자 해서 봉고차를 타고서 아마 갔는데 이 영창공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 왕공단으로 갔으니까 야 넌 뭐 어떻게 알고 와서 이렇게 하냐고 괜히 욕만 먹었다고 그래서 아까 여쭤보니까 그쪽은 안 하고 이쪽만 한다 이랬는데 왜냐면 저쪽에서도 그럼 이쪽으로 안 내려서 여기는 안 하고 저쪽에서 하면 우리는 안 합니다라고만 딱 그러고 말아버리니까 이제 같이 활용을 해줄 수 있는 분도 욕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같이 이래 고통 분담을 해야지만 되는데 그게 답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답을 좀 행정기관에서 좀 찾아주는 게 어떻게 하면 그럴까 하고 저도 물론 아까 장영수 지부장님 그러는데 날마다 파리만 달리고 있는데 물가가 안 좋아하면 그쪽에 가서 목줄만 꼭 쥐고 어차피 이제 명절 되니까 조금 이제 바빠질 수도 있겠지만 대충 하고 나가지 뭐 머리랑 그 면도만 하고는 그냥 더군다나 일회용 가미솔로 갖다 문질르고 말아버리거든요. 그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뭐 재래시장 장복이 뭐 어쩌고 하면서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고 먹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그거 해서 뭐 그쪽은 틀림없이 하는데 이래 보면 남자분들이 이 친목회 모임이라든가 이런 거 솔직히 없어서 전부 다 여자분들만 하고 있거든. 왜? 이 생활권을 경제권을 여자분들이 거의 80-90% 쥐기 때문에 본인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런데 참 그 답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같이 이렇게 해주니 안 그러면 여기서 서로 이래 쳐다보고 인상만 쓰다가 가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은 지금 정부에서 이제 묻고 있는 그 물가 안정에 대한 그 품목들이 지방공공요금이 7종이고 개인 서비스 요금이
지금 그 서운해하시겠지만 이제 이미용료라든가 한 그 개인 서비스 요금 해서 한 13종, 농축산물이 한 10조 이렇게 묶었는데요. 우선 이제 우리나라는 기름이 안 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요금 당연히 인상해야 됩니다. 또 임의용료, 목욕료 당연히 인상해야 됩니다. 기름 떼서 하는 거니까.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주택 임대료가 안 올라가느냐? 올라갑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 물가 안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일본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겠지만은 일본이 그 물가 관리를 실패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일본이 두 개의 불패를 갖고 있었던 나라였어요. 부동산 불패하고 무역 불패. 일본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갔었고 또 다른 한면에 무역해서 계속 그 무역 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던 나라예요. 근데 이 무역 수지가 흑자가 되다 보니까 달러를 벌어들이면은 달러는 이제 물론 이제 일본 국채은행이 잠깁니다. 그렇게 하고 그걸 달러를 앵화로 바꿔가지고 앵화로 바꾸다 보면 달러를 너무 많이 들어오면 바꿔줄 앵화가 없으니까 또 찍어야죠. 그죠? 그래서 그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들어온 돈을 기업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현찰을 은행에다 넣어두면 또 그 바보입니다. 그 기업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융통을 해야죠. 그래서 기업들이 금리보다 빠른 폭으로 상승하는 부동산 쪽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두면 나중에 자기들이 공장을 질 수 있고 건물도 질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도 받을 수가 있고 이제 그 기업들이 그렇게 쭉 무역 흑자돼서 벌어들인 그 달러를 그런 쪽으로 부동산 쪽으로 쓰고 또 일반 그 가계 경제에서는 이 돈의 순환이 영향을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돌아갔어요. 가장 큰 실패가 이제 그 부동산에 투자한 것 때문에 그 서민들 또 뭐 특히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내 집 마련하려면 땅값이 비싸갖고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일본에서 춘투라는 게 생깁니다. 뭐 우리처럼 과익하지는 않지만은 우리 저 노동자들이 이제 5월달에 그 하는 것처럼 일본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봉급 올려달라는 거죠. 너희들이 봉급 올려주는 거에 비해서 물가가 너무 빨리 뛰기 때문에 우리가 집착만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기업은 그 말을 안 들을 수 없으니까 또 인건비도 인상시켜줘요. 인건비 인상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생산비에 반영이 되니까 또 물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출해서 흑자나고 또 부동산 대기업들이 부동산 투자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민들이나 근로자들이 봉급을 올라가고 또 봉급 올라가고 올라간 것만큼 또 생산비에 또 반영을 하니까 뭐 라면 값이고 공산품 가격이 뛰고 그러니까 계속 물가가 올라가는 쪽으로만 움직였어요. 그 나중에 이제 일본 정부에서 그걸 알고 야 이건 아니구나. 물가를 잡으려는데 좀 늦었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일본 정부에서 계속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니까 그 돈을 다시 되돌려 보내는 방안을 강구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 개인이든 법인이든 해외 부동산 사용을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에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사고 중남미 땅도 사고 뭐 호주 땅도 사고 그랬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밖에 땅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파르게 오르는 이제 물가를 잡았는데 그때 늦었죠. 그때는 이미 일본 사람들이 밖에서 보면 잘 사는지 몰라도 여러분들 일본 가보시면 알겠지만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 국민들 불쌍합니다. 국가는 부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봤기 때문에 우리도 88 올림픽 이후에 우리가 이제 5공화부터 좀 형평이 이제 낮았어요. 5공화 4공화 말기에 좀 어렵게 겪었지만은 무역 흑자가 되고 이러니까 정부에서 물론 이제 해외 부동산 사는 것도 용인을 했지만은 해외여행 자유화를 그대 시킵니다. 국민이 나가서라. 뭐 달러 벌어지니까 다 나가서라. 지금 저희가 계속 무역 흑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일본을 교훈 삼아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물가 안정을 하자는 얘기는 물가를 올리지 말고 안정하자는 얘기는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름값 올라가는데 다 올려야죠. 버스료, 택시비, 임용료, 식당, 대중교 다 올려야죠. 그렇지만은 이거 좀 억제하자는 거는 고통을 분담하자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고통을 나눠 가지면
우리가 그 일본처럼 바보 나라가 되지는 않겠는가. 일본을 좀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물가 안정에 노력을 해야겠다. 이거는 지금 대통령도 굉장히 그 물가 안정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아무리 뭐 수출해서 벌은 뭐합니까? 물가 올라가면 결국 일본 같은 그런 나라가 되는 건데. 그래서 물가 안정이 물론 이제 분야에 따라서 고통스럽겠지만은 이 고통을 좀 나눠서 갖자는 그런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게 안 올라간 게 좋지요. 100년에 가도 천원 그대로 있으면 네, 말씀하시죠. 외식업 지부장 최몽룡입니다. 여기 지금 명호지가 음식업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지들이 장사가 하도 안 되고 이젠 뭔가 한 단계 우리 손님들한테 보여줘가지고 그래서 챙겨서 이제 2011년도 10월 1일부터 외식업으로다가 바뀌었습니다. 외식업. 근데 저는 물가대책위원회 여기를 이제 참석을 합니다만은 참 답답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지금 약자들, 소비자 제일 하드발치는 사람들더러 물가를 뭐 안정시키자, 잡자 뭐 이렇게 내우친들 그 효과가 얼마나 오겠느냐. 저는 외식업 지부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장사도 안 되고 그게 뭐냐.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치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가 온다. 아까 부시장님도 좋은 말씀 해주십니다만은 이런 물가를 잡으려면은 원가부터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잡혀야지만 음식값도 안정이 되고 모든 것이 안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농산품, 지금 거리에 농터에 가보면은 지금 배추 같은 게 지금 그냥 말라 썩어뜨려져 있어요. 근데 공과품은 어떻습니까? 계속 올라가잖아요. 유가라든가 뭐 미원, 라면 뭐 다 올라가요. 그럼 정부에서 그걸 잡아주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본적이 뭐냐면은 지들이 8월달인가요? 언제 서울에 가서 참 대대적인 그 대묘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시청 같은 데서도 작은 것부터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 자, 카드 수수료 인하 이거 하나도 우리 장사하는 서민 측에서는 엄청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드 수수료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래서 1.5%까지 내려달라 해서 여야 대표들이 거의 합의가 돼가지고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게 우리 외식업 하는 분들만 혜택을 보지 교회 사람들은 또 혜택이 안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이. 이런 것도 시에서부터 같이 좀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해주고 또 한 가지 노동법이 없습니까 지금. 임금이 비싸니까 지금 사람 구하기가 한정이 별도이에요. 그럼 이런 것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지. 지금 뭐 식당에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차라리 모두 다 치우고 두 부부가 하루 뭐 인건비가 나오면 장사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사람들 많이 보고 남북이 장사 잘 된다고 이게 보면은 실제로 따지보면은 인건비 지하고 원가 지하면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노동법이나 이런 것도 좀 시에서 신경 써가지고 지금 어느 시 같은 데 제가 정보를 보니까 외국인 그 노동자들을 좀 많이 갖다가 그때 고용해 줄 수 있는 이런 안정적인 일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시청 같은 데서는 외국 노동자들 구하기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힘듭니다. 이런 것도 좀 개선할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류값이 우리 부시장님이나 우리 시에서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인상을 하려고 지금 등록하고 있습니다. 뭐 70% 올리는 뭐 60% 올리래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주류 그 업체들하고 제가 만나서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작년도에 소주 한 짝에 1,000원씩 내리는 것도 쌈 해서 인하를 시켜서 그나마 저기 했는데 우리 그 소주 한 병에 3,000원 받는 데가 지금 한 30년도 넘습니다. 지금 안 올리고 있어요. 공깃밥 하나에 1,000원. 그것도 그냥
올리지 않았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 보고 뭐 물가를 뭐 안정시켜라 어쩌라 얘기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동향을 좀 파악해서 소주값이나 이런 것도 좀 억제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강력히 해서 만약에 여기서 올린다면은 저는 아주 불면동을 하겠다. 그래서 어디 지금 틀려요. 각 도마다 술값도 막 들쑥날쑥 한다고. 그래서 치킨의 대천단양 같은 데는 다른 데보다 지금 짝당 지금 1,000원을 인하시켜서도 지금 1,000원이 비싸요. 더. 그런데도 그때 2,000원을 드리달라니까 1,000원만 드리고 다음 물가 그 소주값이 올라갈 때 안 올리는 거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도 시에서 좀 동향 파악을 해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위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겠다. 물론 정부 정책이나 이런 데서는 매수금을 통해서 뭐 엄청난 그 물가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있습니다만은 지금 맨 밑에 하발치에 와서는 그 이러지 않는다. 지금 여기 우리 축협조합장님도 와 계십니다만은 지금 얼마 전에 매수금 보니까 뭐 송아지 한 마리 뭐 10,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난 그걸 기가 막혔는데 그 소고기값이 지금 어떻습니까? 소고기값이 속값은 그렇게 떨어졌어도 지금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그 가격이 그대로요. 그럼 이거 중간 마진이 그만큼 많이 다 먹고 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이 물가를 잡는데 큰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시에서도 동해 파악을 잘 하셔서 지금 우리 제천 시민이 이번 설에 지금 작은 그 자금을 가지고 즐거운 그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지들도 하여튼 물가 대책에서 발로 얻고 나시겠습니다. 지들 외식 같은 데서는 지금 음식값 안 올립니다. 올리면 장사 더 안 돼요. 올리면 올려라 해도 안 올립니다. 그래서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그 뭐 미용이나 이용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장사하시는 분들 그 애로사항 그런 거를 좀 말해주십사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그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라든지 이군 근로자 알선 문제라든지 주식값 인상 동향을 저희가 살펴가지고 대응 방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양해님.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오셔서 그 물가 상승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도 많으시고 참 답답한 마음이 똑같이 공유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제천시만 있는 일도 아니고 전국적인 그 경제적인 동향 흐름에서 그 여파를 저희들도 같이 그 흐름 안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천시 입장에서는 어떠한 대처 방안이 가장 지혜로울까를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의논을 그래도 해보는 것이 대목을 앞둔 입장에서 그래도 최소한의 물가 안정을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자리로 아마 우리 경제과장님 많이 고민하시고요. 우리 부시장님도 이렇게 새로 오셔서 아주 굉장히 그 큰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주 많은 도전도 되고 많은 배움이 또 생겨납니다. 지금 우리 지부클럽 회장님도 함께 참석하셨고 또 새마을 우리 두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금 물가 안정에 최소한의 그 어떤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주부 모니터링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시장 동향을 살펴보시면서. 근데 저도 주부 입장인데 설이나 추석 때나 명절만 되면 더 이렇게 올라가는 물가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설 명절만 딱 끝나고 나면 마트나 재래시장이나 가보면 어제까지는 100을 불렀던 것이 오늘은 50%가 딱 다운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관성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대목을 본다고는 하지만 대목을 보는 그 입장에서의 어떤 경쟁력이 서비스업이 되면서 원산지 표시라든가 이게 더 명확해가지고 정말 상품을 갖고 질을 갖고 어떤 그 대목 차원에서 경쟁력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까지는 최상품이라고 그래서 쉬운 일은 10,000원을 받다가 끝나고 나면은 최상품이 또다시 5,000원이 되는 이유는 뭔가 이런 문제도 함께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부클럽이나 여러 그 직능단체에서 이 기간 조금 전에라도 이제 21일부터 19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캠페인을 좀 열어서 그래도 이렇게 제천시에서는 최대한의 안정권 속에서 그 물가를 좀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캠페인도 열고 있다. 그런 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이 있는지, 또 계량 위반이 있는지, 또 섞어서 팔고 있질 않은가, 또 사재기나 또 출하 기피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단속반을 우리 관에서도 최대한도로 좀 편성을 하셔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딱 스탠바이가 돼 있네요. 여러분들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속히 대처를 하시겠다는 이 조직이 잘 편성이 돼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모두가 함께 나서 주셔야지만이 그래도 제천시가 좀 서민이 살아가기에 그래도 버겁지 않은 명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우리 이명 우리 장영수 회장님, 우리 김영수 지부장님 성만 다르시지 어떻게 조남이 똑같으셔가지고 아주 큰일을 네, 큰일을 맡고 계십니다. 예, 저희들도 이렇게 이게 뭐죠? 시내권이랑 시외권이랑 이렇게 좀 저희들이 이게 찾아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이발소 갈 일은 없고요. 이게 좀 미용 쪽으로 저희들이 그 샵이나 미용실 뭐 다각적인 그 이름을 갖고 움직이시는데 들어가 보면 거기 이렇게 그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이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부적으로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은 왜 가격이 이렇게 또 틀린가? 그런 문제도 우리가 빨리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아요. 똑같은 상품을 갖고 또 이렇게 다닐 때 재래시장도 이렇게 마트랑 이게 가격이 왜 이렇게 다 상이할까?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원산지 표시라든가 그럴 수밖에 없는 가격을 보고 이렇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문제가 내부적으로 좀 정리가 되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올 설 명절을 좀 잘 보냈으면 좋겠고요. 우리 관에서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시니까 우리 모두가 좀 함께해서 이 문제를 잘 타개해 나가는 지혜로운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만 좀 간단히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개인 서비스 요금입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 파마도 종류가 수십 가지가 되고요. 최소 파마 기본 요금이 2만 원이면 거기에 종류에 따른 게 다 틀릴 수가 있고요. 또 약도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음식점도 그렇잖아요. 싸고 맛있는지 비싸도 맛있는지 뭐 제품의 질이 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옵션에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와서 결제를 할 때 파마 요금으로 결제를 하지만 파마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시술 비용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2만 원으로 시작했어도 최종 와서 결제할 때는 4만 원도 될 수 있고 5만 원도 될 수 있어요. 거기에 특별히 뭐 염색을 하거나 소위 이제 저희가 이제 여성분들은 다 알겠지만 뭐 코팅이나 매니큐어나 뭐 클리닉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나는 미용실에서 파마했지만 들어간 옵션은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은 결정지어지기 때문에 가격은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들만 그래요. 남자들은 일괄적이라고. 아니죠. 머리 자르면 염색하시잖아요. 그럼 금액 틀려지시잖아요. 그렇죠. 염색하면 그럼 틀려지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염색 파마하면서 염색하면 틀려지고 뭐 코팅하면 틀려지고 예, 클리닉하면 틀려지고 다 틀려집니다. 거기에서.